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해준 그녀. 안녕하세요, 신나엘님. 이번 주제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예전 노랫말 가사에도 나오는 이 문장을 보고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며 아름다웠지만 슬픈 엔딩을 맞이했던 러브스토리를 펼쳐보고 싶어졌네요. 제가 사랑했던 그녀와의 첫 만남은 가족과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찾았던 공원이었어요. 그 공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위해 많이 찾는 공원이었는데 그곳에 마침 제가 좋아하는 회를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있어서 부모님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라 그런지 무슨 호기심이 그리도 많았는지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신기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고 저는 그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좋아하는 회도 마다하고 그 아이를 본다는 핑계로 계속 어항 앞을 기웃거렸어요. 그 아이도 그런 저의 모습이 좋았는지 그렇게 여러 번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는 서로 부끄러운지 계속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스치듯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다가 이번엔 꼭 확인해봐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다시 어항 앞에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며 말을 걸어봤더니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 하얀 얼굴과 긴 머리 스타일과 학생치고는 큰 키와 날씬한 몸매 등 제가 어렸을 적 스스로 생각했던 이상형에 가까운 아이였죠.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살고 있던 집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학교는 달랐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만나 등하교를 같이 하며 만난 간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시험 준비도 도와주고 동네 오빠 동생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샘을 낼 만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노래방에 같이 갈 때면 그녀가 제일 좋아했던 잭스키스의 커플을 불러주기 위해 연습했던 기억, 그리고 그 아이의 오빠와 친구가 되어 3명이 함께 붙어 다니며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까지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이 참 많네요. 그 아이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봤던 적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런 정도의 거리가 맞는 걸까? 나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옳은 것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거듭하다가 고백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정장 스타일의 옷까지 준비해서 장미꽃에 커플링까지 준비한 후에 카페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편하게 만날 때는 몰랐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마주하게 되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답게 고백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 제 감정을 꾸밈없이 다 표현해내는 듯이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고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한테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방에서 한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는데요. 저의 마음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랑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만나고 좋은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께서 외국에 발령이 나시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족 모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께선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의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고백이 성공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치 않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매일매일 당연하게 만났다 헤어지면서 그날그날의 즐거움이 나의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저의 마음까지 흔들어 버린다면 정말 그 아이는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짠하네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녀는 저와의 약속했던 그날 이후 연락을 하지 못했고 매일 같이 걷던 그 거리에서도 우리들만의 단골 카페에서도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걷는 게 익숙해지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다고, 절대 잊지 못할 거라면서 꼭 어른이 된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죠. 그녀가 떠나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녀에겐 비밀로 하고 공항에서 저 혼자만의 이별을 했네요. 나엘님, 저와 그 아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운 주제에 맞는 그런 관계였을까요? 지금은 저와 그 아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오늘 사연 한 가지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요새는 닉네임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누가 보냈는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읽고 있는데 되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되게 풋풋하면서도 떠올리면 가슴 아린 그런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뽑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신청해주신 곡이 잭스키스의 커플이었어요. 노래 되게 좋죠? 어려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이 노래가 1998년이었나? 97년에 잭스키스가 데뷔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노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랑 뭐 예감, 령이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컴백, 폼생폼사 이런 거. 잭스키스 노래가 되게 좋았죠. 아무튼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가슴 아린 사연인데 신청곡은 또 잭스키스의 커플이네요. 되게 밝은 노래.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정말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리게 되면 그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귀지 않았다 뿐이지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몰랐을 리도 없고 어느 정도 감정의 교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 되어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녀는 떠나야 하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되게 많이 되네요. 저는 이제 누군가랑 사귀기 전에는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근데 그 누군가하고 사귀기 전에도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짝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하고 같이 다니던 학교에서 헤어져서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닌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이별이 되는 거야. 그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어서 정말 졸업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그 보는 것마저도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이하고 같은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물론 남고와 여고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 정말 가끔씩 그 아이를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더 좋았던 것은 학원도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되게 정말 기뻤던 생각이 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전 되게 많이 힘들었었겠죠.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갔던 것도 아니지만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지만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누군가의 말대로 그랬지만 그래도 분명히 사랑은 사랑이고 짝사랑도 사랑은 사랑이고 연애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짝사랑이라는 것에도 이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우리 사귀자 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완전히 짝사랑이었던 분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별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건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상황에 두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귀고 있지는 않고 그 애매한 거리. 물론 나 혼자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내 입장에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애매한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참 진짜 그 묘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뽑히지는 않았는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보내주신 사연의 그 뒷부분이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남녀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더 좋아하는 사람이 감정을 억눌러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그냥 편한 친구로 쭉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살짝은 속이 쓰립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완전히 중간은 아닌가 보네요. 이런 이분이 신청해 주신 곡도 이따가 제가 틀어드릴 건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6, 7년 전에 헤어진 오빠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오빠는 서울에 살고 저는 부산에 있네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다면 보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 마음도 알 것 같아.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도 난 알 것 같아. 뭐 저는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도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어서 헤어졌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다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좀 퍼지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사귀었어. 누군가하고 사귀었는데 연애를 잘했어. 풋풋하게 아름답게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난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헤어졌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하고는 이게 붙어지지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진짜 얘랑 나랑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럼 정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억지로 붙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았어요. 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 번을 만나다 헤어지다를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되게 냉정하게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만나도 이 사람이겠지. 너무 보고 싶은데 다시 만나도 이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제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부터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도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지고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사람을 앞으로의 내 사람에서 배제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전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녹화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연치 않게 결혼식 하객으로 갔는데 그녀가 애 둘을 안고 나타난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령이님,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좋아하던 짝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학기 말인가 전학을 가더라고요.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연락처도 몰라 연락도 할 수 없었네요. 짝사랑이 그래서 되게 불쌍한 거다. 짝사랑이 되게 사실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건데 좋은 점도 있어.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그 애매한, 그 정말 걔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친구라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 애매한 자리에서 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상당히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짝사랑이.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 짝사랑이 좋은 점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가슴 아픈 짝사랑이 있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좋아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 명, 그 아이를 좋아했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연애를 했었고 그 다음 만난 게 남편인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를 좋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얘를 계속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얘한테 사귀자고 고백하고 싶지도 않았고 난 너를 좋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집에 와서 생각하고 음악을 들을 때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엔 CD에다 노래를 구웠잖아요. 노래를 구우면서도 그 아이가 들을 거를 생각하면서 굽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갈 때도 그 아이가 항상 샤프를 안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그 샤프를 주려고 걔 걸 빌려주려고 맨날 걔가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넌 좀 갖고 다녀 이래놓고서는 이제 걔 것까지 항상 챙기는 거예요. 제가 원래 남의 걸 못 챙기거든요. 제 것도 잘 못 챙기는데 내가 그랬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정말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되게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짝사랑이. 애매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거리가 나는 가까워졌지만 걔는 아니기 때문에 걔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짝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접어야 할 때는 가슴이 아프죠. 시카상큼님 쿠키 5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디오 방송인가 보네요. 네, 목요일은 10시부터 라디오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나연 여신님, 저의 실제 경험담이 담긴 사연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립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더 떠올렸을 때 항상 저는 근데 그래서 시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연애하면서 시작하지 못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내 마음에서 정말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설레이고 정말 보석 같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떠올릴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사랑으로 감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연애 경험이라는 것도 그 사람과 내가 결국에는 이별로서 끝났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도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모든 건 지나고 보면 되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엔 힘들었지만 어쨌든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그 아이를 좋아하면서 힘들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떠올리면 가슴이 약간 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니주님이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짝사랑남이랑 제 친구랑 사귀었는데도 사귀고 있는 중에도 제가 그 친구랑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걸 아는데도 마음이 쉽게 접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그 아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첫사랑 이야기를 캠 방송 때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 아이가 제 친구랑 사귀진 않았어요. 사귀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제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아이를 쳐다봤고 그 아이는 제 친구를 쳐다봤었거든요.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그걸 알면서도 그 이후로도 한 1년 정도를 그 아이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다 알지만 알면서도 좋아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아이를 좋아했었어요. 저는.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접히는 게 아니에요. 짝사랑이든 연애든 내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순수하게 다 쓰이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접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접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사랑을 많이 했어요. 짝사랑 전문이셨군요. 서로 보는 것이 다르면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아니, 신기하다고 하기보단 당연한 건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남자아이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그 아이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 저는 맨날 다른 애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애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였죠. 근데 저는 그 남자애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남자아이는 또 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엇갈렸는데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저를 좋아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여러 번 했었는데 나중엔 딱 그러더라고요. 너 걔 좋아하잖아. 너 걔 좋아하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리고 저를 좋아했던 아이가 제가 좋아했던 아이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정말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좋아했던 아이가 좋아했던 여자애와 절친이었고 되게 웃기죠. 그랬었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아니야. 아닌데? 나 안 좋아하는데? 이랬는데도 아니야. 너 걔 좋아하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누가 무슨 말 해? 왜냐면 저는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말 나만 알고 있었어요. 나만. 내 일기장만. 나밖에 아무도 모르고 누구한테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애가 그걸 알고 있었죠. 결국에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아이가 제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더라고요. 사랑의 작대기가 엄청 엉켰군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비관적 로맨티스트님은 왜 비관적 로맨티스트예요? 낙관적으로 바꾸세요. 그게 상대가 은연중에 알아주길 바라는 속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맞아. 근데 다들 사랑의 경험이 있구나. 근데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아무튼 꽤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여신님의 사연인데 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뭐 어떻게 감정이 정리돼도 한 사람만 접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둘이서 서로를 서로 좋아한다는 걸 서로 좀 알아. 그런데 시작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때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전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 이상으로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안타깝겠다. 왜냐면 나는 지금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이랑 나랑 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서로 되게 좋아져서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썸을 탔어.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둘이 저런 상황으로 서로 좋아하게 됐어. 근데 서로 좋아한다는 걸 서로 알아. 그러면서 서로 막 가슴 설레면서 만났어.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 가야 된대. 그러면서 헤어졌어. 이러면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진짜 되게 슬플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맞아,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특히나 뭐 미안한데 너랑 만나보긴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별로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헤어지는 거면 괜찮죠. 좀 씁쓸하겠지만 그래 뭐 사람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만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나 외국으로 떠나 이러면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거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우리 남편이 이 감정을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분과 약간의 썸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나가면서 그분하고 애매하게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이제 멀리서 이제 장거리에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다가 다시 남편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분하고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이미 그때는 자기도 마음이 많이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잘 되지 않았고 그 해 저를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되게 안타까울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주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도 샤나일님과 동갑이고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현재 남친 및 남편도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는 다들 더 아련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사람과 내가 지금 됐으면 그냥 난 몰라 안 된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떠올렸을 때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때 들었던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그때 아련했던 거 생각나고 약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자는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데요. 근데 남자는 마음 안에 방이 있대요. 방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그 전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아치우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방 한 곳에 그냥 그 사람을 가둬두고 가끔 한 번씩 꺼내볼 수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남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여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 안에 가둬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끔 이렇게 떠올렸을 때 한번 웃을 수 있고 그땐 그랬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남편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뭐든지 자기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아쉬운 거야. 사람이든 뭐든. 비관적 로맨티스트님. 그 과거분과 이루어져서 지지고 볶고 비상금 뺏기고 아이 똥오줌 치우면 환상이 깨지고 그 후에 진짜 인생의 반려자로서 시작되는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데? 현실적 로맨티스트야. 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면 더더욱 슬프겠어요. 그쵸? 그렇겠죠. 근데 예전에는 남편의 그런 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참 그런 경험이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더 전 좋아졌어요. 옛날엔 정말 결혼 초에는 남편이 그 언니하고 그 언니하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막 나도 연애해봤으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이기적이죠 사람이. 나도 누구 좋아해봤고 전 심지어 누군가하고 연애도 해봤는데 남편은 그 사람하고 사귄 것도 아니고 썸만 탔는데 그냥 뭔가 더 싫은 거야. 왜냐면 뭔가 더 애틋했을 것 같은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틋했을 것 같고 서로 해외와 한국과 호주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 동안 서로를 뭔가 그리워했을 걸 생각하니까 난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로 남편한테 막 질투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가슴 아린 기억이 있다는 게 전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서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게 몰라. 그런 게 있어. 좀 내가 변태인가? 아무튼 그래. 좀 변했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솔직한 말로 썸만 탔다는 말이 와닿죠. 샬롯키님, 전설의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샬롯키님, 헤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게 다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데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맞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데 감정은 사라져. 근데 감정이 사라지는 건 맞는데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진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애매하게 떠올라요. 근데 그 감정이 지금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때 그 감정을 지금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느낀다고 한들 다시 그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예전처럼 좋아해봐 라고 한다면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쑥맥보다는 좀 아는, 속된 말로 발랑 까진 남자가 좀 낫다는 여자 은근 많아요. 근데 나는 저 말이 좀 공감이 가. 난 싫었거든, 옛날엔. 난 나를 제일 처음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 우리 남편은 정말 연애를 안 해봤구나. 우리 남편은 정말로 여자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오히려 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겠지만 가끔씩은 이럴 때 센스 있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 그럴 때 되게 답답해. 그럴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좀 경험 있는 남자가 나왔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진짜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근데 그래서 지금 뭔가 예전에 나름 썸이나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던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엘님 목소리로 듣는 사연은 뭔가 다 내 얘기 같죠? 연애에 익숙한 사람과 사귀는 게 좋은 것 같은 다른 걸 떠나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차원이 다르고 그게 사랑으로 느껴진다. 맞아. 근데 뭐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리 걸쳐 만나고, 얘 조금 만나다가 실증나면 헤어지고, 그런 식으로 연애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별로 지금의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이렇게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좋아해보고 단 1년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사람과 해보고 이랬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가 결혼할 여자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아, 연애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뭐 남자를 보는 눈, 여자를 보는 눈 이런 것도 물론 길러지겠지만 제일 연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게 뭐냐면 큰 부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몰랐던 모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를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쳐지려고 노력을 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연애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 좋은 상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사람도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나엘님 목소리 좋아요. 노을요진님 감사합니다. 나엘님 컨텐츠를 오래 보다 보니까 다른 분 걸로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한 사람 것만 좀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 거를 안 들으시고 다른 분들 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제 거 들으면 또 되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듣던 거에 적응이 돼서 그래. 그게. 김사랑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예쁘시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하루 걸러 하루. 뭐 미투 운동은 이미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요즘에. 나엘님 컨텐츠는 보시기 전에 명탐정 코난을 정독하고 오세요. 개인 출입 필수입니다. 다들 추리의 달인이 되고 있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쵸? 저도 제 추리에 좀 허술한 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댓글을 자꾸 제가 달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아, 맞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댓글을 자꾸 달아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채팅방을 2번째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3번째, 4번째, 10번째, 100번째 계속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내일 범죄 사건도 들어와 주세요. 영상 중에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그거 노란 달러 노란 달러 떴던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소름이었어요. 그쵸. 그 사건 되게 무서웠죠. 나엘님이 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데 저 같은 구독자도 있으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스텔라님. 감사합니다. 로맨티스트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범죄 사건 얘기로 넘어왔군요. 오늘 원래 주제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이었는데 사랑보다 멀고 우정보다도 가까운 게 우리에겐 범죄 사건이죠, 여러분들. 12시에 방송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범죄 사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20살 넘어 반 백수요. 20살 넘으면 다 백수예요. 20살 넘어서 갓 20살을 넘었다면 백수고 뭐 저도 27살부터 28살까지 1년 동안 백수였는데요. 뭐 백수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백수인 시간은 있어. 단 1개월이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그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 일만한 거 아니야? 저희 엄마 애창곡이에요. 령이님 되게 어리신가 봐요. 사랑보다만 우정보다는 가까운을 애창곡으로 부르시는 엄마면 어머님이 상당히 젊으신 건데 령이님이 되게 어리신가 봐요. 언뜻 어떤 영상을 보니 저희 동네랑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동네는 비밀입니다.
서울 살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멀어요, 저희 집은. 잠실은 갈 일이 없어요. 너무 멀어서. 아, 강동구청 쪽인 줄 아셨구나. 아니요, 강동은 저희 남편이 살던 곳이고요. 저는 강동에선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떡볶이 영상 보셨군요. 아, 먹고 싶다, 갑자기.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캠을 켜고 먹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침부터 일어난 잠옷 그대로 대본을 쓰다가 지금 여기에 앉았기 때문에 제 꼬라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 저는 오늘 저녁으로 떡볶이 먹었어요. 부럽다. 나도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이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에 걸리잖아요. 저는 월요일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월요일은 오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혼자서 커피를 마시면서 편집도 하고요.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어요, 월요일이. 왜냐면 우선은 수요일에는 사건을 구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대본을 쓸지 컨텐츠를 잡아서, 그리고 수요일에 편집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수요일은 편집을 하고, 수요일은 편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 할 사건들에 대한 구성을 짜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는 나오지만 어떻게 대본을 쓸 건지를 구성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사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하니까 기사를 최대한 많이 읽은 상태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오늘도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수요일에 하면 이제 목요일, 오늘 같은 날 수요일 저녁부터 오늘 그 다음 내일 방송하기 직전까지 계속 대본을 쓰는 거예요. 대본을 쓰고 방송을 하면 1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되면 전날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토요일은 뭔가 가족 행사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불려다니고, 일요일은 교회 갔다 와서 또 뭐 가족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거의 쉬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월요일이 나한테는 휴식인 거지. 정작 남편과의 추억을 많이 못 쌓는다는 게 단점인데, 월요일이 나에겐 휴식이야. 아, 그놈과 같이 행동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시구나. 쇳날님 힘드실 것 같아요. 대충 컨트롤 C, V 해서 만든 게 아님. 그걸 알아주신다니 되게 감사하네요. 예. 자료를 정말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열심히 막 진짜 온몸에 좀이 쑤실 정도로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것도 조금 더 폭넓게 찾았으면 이 내용도 들어갔을 텐데 라는 거. 그러니까 막상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대본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영상까지 다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내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난감하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댓글에다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편집하면서 맨 뒤에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 희아님, 임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수요일 방송을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해야죠.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최대한. 왜냐면 방송을 힘드니까 저 이제 한 몇 달만 쉴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짜 그만두겠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3일 방송할 걸 이틀로 줄여서라도 꾸준히 그냥 여러분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수요일 방송을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요일은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신경 써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라디오를 뺄까 수요일 방송을 뺄까 하다가 둘 다 힐링하자는 마음으로 수요일 방송을 뺐어요. 그랬던 것 같아. 아, 랩소디님 반갑습니다. 아, 랩소디님, 랩소디님은 피아노 이렇게 치시는 분인데 제 라디오 방송 앞부분에 사연 읽을 때 랩소디님 배경음악 이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음악을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랩소디님이 흔쾌하게 쓰시라고 출처만 밝혀주시면 된다고 쓰시라고 해가지고 제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어요. 랩소디님 때문에. 여러분들 그 랩소디 터치님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작곡, 즉흥곡 막 이런 거 저도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이제 핫블리님을 되게 좋아해서 핫블리님 ASMR을 제가 매일매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랩소디님 음악을 알게 돼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내 라디오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아. 진짜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건드리는 피아노 연주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방송도 랩소디님 음악 하나만 갖다 쓸게요. 진짜 좋으셔. 되게 많아요. 그 앞부분에 도입부에 제가 여러 피아노를 들어봤는데 아, 랩소디님 걸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고르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했어요. 왜냐면 랩소디님 음악을 고르려고 하니까 못 고르겠는 거예요. 다 좋아서. 그래서 그냥 됐어. 못 골라. 그냥 아무거나 넣자. 이래서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루마 곡보다 좋아요. 이루마도 물론 이제 좋지만 이루마나 뭐 유케코라모토 다 좋은데 랩소디님 거 진짜 좋았어. 너무 좋아.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되게 들을 거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약간 한국 감성과 좀 맞는 음악이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하다가 들어오셨군요. 아이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8분인데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 랩소디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이 시간에. 밥은 드셨나요? 이러고 산답니다, 우리가. 네? 이러고 살아요. 아이고. 방송 몇 시까지 하세요? 방송은 12시까지.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대본을 쓰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12시부터 대본을 또 써야 돼요. 오늘 분량을 마무리를 짓고 자야 내일 사건을 내일 할 분량들이 끝나기 때문에 원래 항상 라디오 방송은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무리합니다. 랩소디님 꼭 들어보세요. 나엘 언니 비 오니까 좋네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제가 창문을 안 열어봤는데 오전에는 빗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는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사극 부금으로 좋을 것 같네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약간 한국적인 감성?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극인데 뭔가 애틋한 사랑을 하는 남녀의 어떤 그런 거를 그 슬픔을 표현하는 약간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사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감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곡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데 눈물 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레는데 슬픈 노래?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꽁냥꽁냥한데 눈물 나게 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되게 많아. 이런 곡이 되게 많아. 그래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 조성 감성이 있으셔. 약간 그런 느낌. 태교 음악 하나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예, 태교 음악 좋습니다. 해품달 같은 그런 느낌? 네버레이터스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태교 음악 하나, 랩소디님 음악 하나 추천해주세요. 오늘 노래를 하나 오신 김에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오늘도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방송을 하면서 랩소디님 음악을 부금으로 좀 깔아놓으려고 했었어요.
깔아서 아예 그냥 더빙을 할까 했었는데 제가 왜 안 깔았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음악을 틀잖아요. 근데 음악을 이렇게 틀다 보면은 그게 끊기거든요. 중간에 음악이. 음악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깔았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 앞부분에 사연 읽을 때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11시 41분이네요. 진짜 그러네. 맞아. 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다가 또 이제 레소디님 방송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지시면 이제 나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 더 이상 꿀보이스가 아니다. 난 피아노 소리가 듣고 싶다 하실 때는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이제 12시에 또 대본을 써야 돼. 난 이게 끝이 아니라고. 신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실 때 긴 곡을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긴 곡도 많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길게 그냥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텐츠도 많고. 꿀보이스이신데요. 농담이었어요. 요새 몰라. 빨리 애기 낳고 싶어요. 그냥 10월 돼서 애기 낳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게 고민이 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애기 낳으면 내가 어느 정도 방송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와서 키워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짜서 방송을 하면 되겠다가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되게 답답해.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빨리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름이 다림이니까. 랩소디님 혼술할 때 기분이 따뜻해지는 곡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좋다. 근데 그런 감성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감성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걸 제공했을 때 내가 듣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먼저 그 감성을 끄잡아내서 그걸 음악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도 공감하게 만드는 거는, 나는 물론 피아노 실력이야 배울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 감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조금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난 이런 감성을 만들어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낄 수는 있지만. 나엘님 대본 쓰실 때 음악 들으시면서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대본 쓸 때 음악은 들을 수 있는데 전 말소리가 들리면 대본을 못 써요. 말소리 들리는 영상을 틀어놓고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본이 반말로 썼다가 존댓말로 썼다가 음슴체로 끝나고 막 이래요. 대본에서 난 널 사랑했어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1990년에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해놓고 막 말이 섞이는 거야. 제가 나이를 물어봤었나요? 나이 되게 어리시지 않아요? 저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터넷 가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가면은 카페 소음이라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카페에 못 갈 때는 카페 소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 되게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는 데서 대본을 써요. 그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죠. 그리고 제가 대본을 쓰면서 계속 읽으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줄을 쓰고 그걸 처음부터 읽어요. 그럼 그게 분명히 눈으로 이렇게 책 읽듯이 읽었을 때는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리딩을 하면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했을 때 쓰는 그 말투가 있고 그냥 이렇게 글로 봤을 때 좋은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리딩을 해보면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수정을 하느라고 계속 떠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틀어놓고 하면은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정지영 씨 목소리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정지영 씨 라디오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올해 대학 들어갔습니다. 어머, 올해 대학 들어갔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20살 좀 넘은 거예요? 뭐 늦가기가 아니라면? 늦가기라도 20대 초반 중반일 거 아니야.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감성이 나올 수가? 작업의 결과가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 작업 자체는 건조하게 하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도 낮에만 최대한 드라이하게 곡 작업한대요. 어머,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저는 어쨌든 좀 조용하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소음 같은 거 켜놓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랬을 때 좋은 것 같더라고. 확실히. 여러분 이제 벌써 47분이네요. 오늘 랩소디님 그 노래 중에서 제가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였나? 잠시만요. 지난번에 그 랩소디님이 들려드렸던 제가 랩소디님 음악을 썼던 곡 중에서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방송에 있긴 했어요. 방송에 있긴 했는데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 2016년에 만드신 노래인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썸네일이 이게 몰라 남녀의 뒷모습인데 이 모습이랑 이 제목이 너무 예뻤어.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오늘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 하고 그리고 또 노래 듣고 올게요. 랩소디님의 2016년 작곡하신 곡이 있는데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 Remember when we were happy 라는 곡을 들으셨어요.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 이건 웬만큼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제목이 안 나오는데? 되게 사랑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행복했을 때만 기억해줘. 아무튼 좋은 노래를 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곡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벌써 시간이 1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딸 피아노 연습시키다가 속이 터져서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피아노 같은 거는 좀 자유롭게 두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저는 뭐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제가 어릴 때 저도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어릴 때 피아노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피아노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피아노나 이 예체능계 쪽은 이 아이가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되게 일찍 이 아이에게 뭔가 피아노나 이런 걸 시켜도 결국 이 아이가 이게 너무 싫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는 뭐 피아노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솔직히 6살 때 피아노 치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전 잘 못 쳐요. 잘 못 치는데 그래도 제가 꽤나 오래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건 제가 너무 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제 옆에 친구들 중에서 저처럼 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제일 잘 치고 싶어 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오래 했었지만 정말로 그냥 막 어떻게 막 억지로 끌려와서 피아노를 쳤던 아이들은 1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거, 이런 예체능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가 봐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또 미술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 그림 그리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전 재미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 못 그리겠더라고요. 피아노 학원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집에서 피아노 치고 지금도 치거든요. 듣는 거 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제가 미술학원은요 2달 만에 그만뒀어요. 2달. 피아노는 거의 10년을 쳤는데 미술학원은 2달 만에 그만뒀어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험상 여러 가지 시켜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살에 시작해서 애도 9살이면 되겠지 했는데 다르네요. 그지? 또 엄마랑 또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 또. 근데 그냥 자유롭게 두시고 좀 또 아이가 나이가 들다 보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엄마가 잘 캐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아이에게 주는 것보다도 여러 경험을 시켜주고 아이가 뭔가에 딱 어떤 흥미나 기쁨을 느끼는 걸 엄마가 딱 예리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바위의 살에서 그 대부분 치기 싫은 사람은 체르니까지 안 가. 바이엘에서 끝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진 않지만 전 정말로 악보도 그렇게 잘 보는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항상 잘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약간 동경의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건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거든 뭐든지 한 가지 예체능 쪽에 취미를 하나는 배워놓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 뭐 오카리나? 이런 것도 괜찮아. 내가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영상 보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취미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영상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취미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배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그래서 하나라도? 진짜 만약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 그림 그리는 취미. 난 시 쓰는 게 좋아. 그럼 시 쓰는 취미. 뭐 나는 뭐 필라테스를 배우는 게 좋아. 그럼 필라테스 같은 취미. 저는 아기 낳고 나면 꼭 두 가지를 할 건데 필라테스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서 예쁘게 몸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 한다면 아기 낳고서 어차피 몸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가 같은 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좀 힘든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랑 웨이트 트레이닝 두 가지를 좀 같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난 춤추는 게 좋다. 그럼 춤추는 거.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검도 헬스 드럼 기타 스쿼시. 아유 많이 더 하신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건 잘하고 싶다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선율로 쌓인 복잡한 감정을 풀어주시는 목소리 잘 듣고 갑니다. 나엘님 대성하시고 좋은 태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랩소디님 이번에도 랩소디님 음악 쓸게요. 앞에 사연 있는 부분에 배경음악으로 깔고 제가 출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뭔가 든든해. 이런 좋은 걸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검은 잡고 싶지가 안 좋은 이야기. 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몇 분 들어오셨어요? 나 시청자 몇 분이야? 22분 계시네? 카카오TV에 5분이나 계셔? 카카오TV 범죄사건 때랑 비슷한데? 뭐야 이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목요일 방송은 즐겁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목소리로만 듣다가 내일 보면 되게 반갑지 않아요? 나는 맨날 여러분들을 텍스트로 만나지만 저는 지금부터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대본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씻고 나와서 제발 잠만 안 자길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오늘 20분 남으셨는데 마지막 곡은 투빅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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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곡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엘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봬요. 아기도 샷나엘님도 굿밤 되세요. 주제님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언니 하은이님 고맙습니다. 나엘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랩소디 터치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걸 듣고도 구독을 안 하면 감성이 낙엽이야, 낙엽. 마른 거야, 마른 거. 그럴수록 들어가서 좀 더 나의 감성을 적셔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투빅의 안녕, 안녕, 안녕 듣고 방송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노래 방금 찾아놓은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라졌어. 민성님 오니까 방송이 끝나가네요. 마지막 곡이라도 듣고 가세요. 항상 10시쯤에 제가 실시간을 켜니까 알람이 안 뜨면 제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10시쯤 켜니까. 자, 여러분 굿밤 되시고요. 라디오 방송도 조만간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